네, 안녕하세요. 한국 CS 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네, 저와 함께 6강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6강에서는 이제 파트 3 서비스 공급과 그리고 수요 관리부터 볼 텐데요. 자, 먼저 서비스 가격 관리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업 또는 서비스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 관리죠.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할 거냐. 그러니까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멸성, 그리고 또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무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격을 참 책정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가격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서비스 가격은 시장에서의 서비스의 교환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자, 구체적으로 구매자들이 특정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에 부여된 가치를 우리가 서비스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서비스는 소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 관리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여러분들이 좀 가장 먼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다음 서비스 가격 결정이, 그러면 가격은 기업의 매출과 수익성을 결정짓는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죠. 그러면 서비스 가격 결정이 제품 가격 결정보다 어려운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돼요. 이것도 제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이게 그대로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보면 서비스 가격은 수요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네, 수요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느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아무래도 서비스라는 게 어때요? 비수기와 성수기가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또 수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원가는 이러한 물적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 병원이라고 칠게요. 그럼 병원이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병원의 그런 물리적인 시설, 예를 들어서 의료 장비라던가, 또는 이제 병원을 이제 개원할 때 드는 인테리어 비용들, 이런 부분들도 이 가격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서비스는 전달 과정의 시간 소요에 의해서 변동성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서비스는 생산 능력의 활용 정도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폭이 크다라는 거. 다음 서비스의 원가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준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의 원가를 도대체 뭘로 책정을 할 것이냐, 네, 이거를 고객에게 납득시키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가격 결정 방식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가 중심 가격 결정 방식을 보면 가장 전통적인 가격 결정 방식이죠. 즉, 원가에 기초하여 직접비와 간접비를 더해서 이제 원가를 산정하고 목표하는 이윤을 합산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서비스에서는 이런 원가 중심 가격이 또 어려워요. 그럼 어려운 이유를 보면, 서비스의 경우는 원가의 주요 구성 요소가 원자재가 아니죠.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이라고 치면 이 원자재 가격, 이 객관적인 가격이 있잖아요. 이 가격 대비 내가 수익이 나려면 얼마를 더 플러스해서 판매하면 된다라는 게 딱 명료하죠. 하지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접점 직원의 시간이죠. 네,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므로 투입한 시간을 계산하기가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가에 기초하여 서비스 가격을 결정할 경우 서비스 원가를 산출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더욱더 복잡해지죠. 예를 들면, 자, 내가 병원 원장이에요. 병원장입니다. 자, 내가 어떻게 가격을 책정을 할 것인가. 자, 내 경력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서울대를 나왔다. 그럼 그것도 또 가격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병원을 지을 때 그 병원, 물리적인 시설, 이런 것들, 장비, 의료 장비, 이런 것들도 또 가격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는 우리 병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강남에 위치해 있을 때랑 지방에 위치해 있을 때랑 또 이게 다르죠, 가격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서비스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업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그 계산 가격을 결정하는데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 다음 보시면 서비스를 구매 단위로 규정하여 단위당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 산출 단위보다는 서비스는 뭐예요? 투입 단위예요. 즉 서비스는 인풋 단위, 최종 아웃풋 단위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인풋 단위, 투입 단위로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영 컨설팅, 뭐 보통 이제 말하는 우리가 뭐 정신과 의사라고 했지만 의사분들, 변호사분들 이런 분들은 어때요? 다 우리가 보통 시간이 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정확한 어떻게 보면 서비스 업에 근무하신 분들의 표현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강사들도 어때요? 다 시간으로 가격을 책정을 하죠. 이게 다 뭐냐? 투입 단위인 거예요. 투입 단위로 가격을 설정을 한다. 다음에 이제 경쟁 중심의 가격 결정을 보면, 자, 고객보다는 기업과 경쟁사를 바탕으로 하는 가격 결정 방법으로, 즉 경쟁사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자사 서비스 가격을 경쟁사보다 높게 하거나 또는 낮게 책정하거나 또는 비슷하게 책정하는 방식이죠. 주로 소수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를 독과점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하는데, 항공사라던가 특히 대표적인 예로 렌터카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면 이 가격 결정 방법은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경쟁 중심 가격 결정 같은 경우는 이 사례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세요. 물론 내용도 숙지를 해야 되지만, 항공사, 렌터카 이런 데는 어때요? 주로 이제 소수의 독과점 업종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경쟁 중심 가격 결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경쟁 중심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판매량과 경쟁사의 반응이라는 거. 그리고 특히 표준화된 업종이라던가 가격이 유일한 비교 대상이 되는 업종에서는 경쟁사들의 이런 가격 결정에 더욱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 중심 가격 결정을 살펴보면, 자, 수요 중심 가격 결정 방식은 비금전적 비용에 대해 고객의 가치 인식에 부합하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인데요. 가치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통해 받게 되는 혜택과 그리고 지불하는 비용 차이로 이제 보통 우리가 가치를 계산하죠. 자, 그러면 비금전적 비용이라는 거는 고객이 서비스의 정보 탐색, 구매, 사용과 관련된 시간, 노력, 그리고 불편함 등을 반영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업은 고객이 지불하는 금전적 비용과 비금전적 비용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어때요? 이 고객 가치를 높게 인식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중심의 가격에서는 최대한 어때요?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금전적 비용과 비금전적 비용을 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금전적 비용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시간 비용은 구매 시간, 또 서비스와 상품을 구매하는 데 드는 시간, 또 이동 시간,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와 접촉하는 시간을 들 수 있고, 다음에 심리적 비용이라는 거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공포. 예를 들면 내가 병원에 가서 특히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이런 공포감이 크죠. 이런 것도 심리적 비용. 가격으로 인한 불확실성, 도대체 얼마인지. 그다음에 물리적 비용이라는 거는 정보 탐색에 대한 노력, 셀프 서비스로 인해 그 생산 활동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비용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각 비용이라는 거는 좌석 환경 또는 불쾌한 냄새, 손, 맛, 추위, 더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감각 비용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러한 비금전적 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서비스 구매 전달 소비에 들어간 시간을 최대한 절약한 게 좋겠죠. 최대한 전략. 여기 보시면 시간 비용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중심의 가격 결정을 하는 기업에서는 최대한 이 고객의 시간을
주는 게 고객의 가치를 높이게 하는 일이고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일이라는 거죠. 다음에 각 단계에서 불필요한 이런 심리적 비용을 제거합니다. 여기서도 심리적 비용이 있었죠. 자, 이러한 심리적 비용을 최대한 기업에서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가격 결정을 하는 기업이라면. 다음에 원하지 않는 물리적 노력들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죠. 아까 했던 거죠. 물리적 비용. 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매력적 시각 환경 조성과 쾌적한 물리적 환경 조성 비슷합니다. 이런 거 물리적 비용 이런 것들을 또한 줄임으로써 어때요? 이왕이면 쾌적한 물리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좀 조성해서 고객 만족을 높이는 게 좋겠죠. 다음 타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할인이라던가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이거는 비금전적이죠. 비금전적인 그 비용을 줄이려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금전적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 우위 확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서비스 기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서비스 기대 관리.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에서는 고객의 기대를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고객이 무리한 약속으로 인해서 고객의 기대가 과잉되면 어때요? 우리는 실질적인 그런 제품, 서비스를 제공해도 고객은 불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그 서비스 기업에서는 고객의 기대를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고객이 갖고 있는 기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크게 5가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측된 서비스 고객이 예측된 서비스라는 거는 뭐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서비스인 거죠. 그 다음에 자, 적정 서비스라는 거는 허용 가능한 최소한의 기대 수준을 의미를 합니다. 허용 영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서비스 실패가 잘 드러나지 않는 미발각지대를 우리가 허용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희망 서비스는 제공받을 서비스에 대한 희망 수준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 정도 서비스는 받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상적 서비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희망 서비스 이제 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데 바람직한 서비스 수준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이 이상적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고객이 원해도 어때요? 뭐 이게 되겠어? 뭐 이게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어? 이 상태의 서비스를 의미를 합니다. 물론 고객이 원하는 거지만 제공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서비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여기서 보면 먼저 적정 서비스와 허용 영역만 좀 살펴볼게요. 자, 적정 서비스라는 거는 고객이 불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 서비스의 수준이에요. 만약에 이 적정 서비스 밑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면 어때요? 여기서부터는 여기 이제 불만이 되는 거죠. 불만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 서비스의 수준이 바로 이 적정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서비스는 고객이 허용 가능한 최소한의 기대 수준 또는 수용할 수 있는 성과의 최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적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때는 불만으로 표출이 된다. 불만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허용 영역을 볼게요. 허용 영역은 보시면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좀 시험에 출제가 몇 번 된 적이 있는데, 허용 영역이라는 것은 희망 서비스 수준과, 보세요. 희망 서비스 수준과 적정 서비스 수준 사이에 위치하며 서비스 실패가 잘 드러나지 않는 미발각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적정 서비스와 희망 서비스 사이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어때요? 서비스 실패가 잘 드러나지 않죠. 다음 서비스 이질성을 고객도 어느 정도 인지하기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우리가 이제 허용 구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서비스라는 게 우리가 어때요? 그 고객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 직원의 상황이라든가 상태
능력에 따라서 서비스가 각각 제각각 전달이 되고 또는 그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상황 또는 감정 상태에 따라서도 어때요? 또는 그 서비스를 허용하는 능력에 따라서도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질성을 고객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허용 구간이다. 자, 서비스 수준이 수용할 만한 수준의 하한치보다 낮을 경우 당연히 고객은 어때요? 실망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며 허용 구간의 상한선보다 높거나 여기 위치하겠죠? 허용 구간의 상한선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고객은 매우 만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망 서비스는 잘 변하지 않지만 희망 서비스는 잘 변하지 않지만 적정 서비스 수준은 동일한 고객이라도 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 서비스는 잘 변하지 않지만 왜냐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원하는 서비스는 비슷해요. 근데 그래서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적정 서비스 수준은 동일한 고객이라도 어때요? 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 용역은 상당히 신축적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적정 서비스 수준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최소한 내가 그 허용 가능한 기대 수준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고객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고객의 기대치가 다 다르다고 그랬죠. 고객의 기대치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라던가 또는 그 회사의 광고라던가 또는 누군가의 구전에 의해서 그 기대치가 만들어지는데 그 기대치가 어때요? 고객들마다 다 동일하지 않아요. 고객의 기대치라던가 상황이라던가 감정 상태에 의해서 이러한 그 허용 가능한 최소한의 그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범위가 고객도 어때요?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정 서비스 수준은 동일한 고객이라도 잘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 용역은 상당히 신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허용 용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밑에 적정 서비스가 있죠. 어떤 고객은 이 선에서 딱 그 최소한의 기대의 그 수준이 있다면 또 어떤 고객은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괜찮아. 또 어떤 고객은 이 정도까지 더 괜찮아. 이렇게 어때요? 신축적이라는 거죠. 탄력적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서비스의 핵심 요소와 비핵심 요소의 구분에 따라 이 허용 구간은 어때요? 당연히 달라진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대 수준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